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길입니다. 얼마 전 9호선 폭행녀라는 이름의 영상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죠.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많지 않은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침을 뱉었고, 남성이 이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그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하고 주변인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되려 쌍방이다, 경찰에 백이 있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이후 영상에서 제지하는 남성 2명과도 몸싸움을 벌이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으니까. 사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맞은 남성이 피가 났죠. 그리고 중간중간 휴대폰을 고쳐 잡아요. 모서리 부분으로 제대로 가격하기 위해서 명백히 고의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특수상해가 충분히 인정될 만한 혐의입니다. 사실 이러한 폭행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폭행에서 이렇게 무거운 폭행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슈화된 사건은 사실 다행인 게 직접적인 영상 증거 자료가 있어가지고 전후 상황부터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이러한 영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여성이 쌍방이라고 중간에 얘기를 하죠. 분명 60대 남성분이 휴대폰으로 맞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폭행을 만류하기 위해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이 있긴 합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에 한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를 맞고도 한 대를 때려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영상이 없는 경우에 여성이 폭행으로 맞고서를 하거나 또 추행으로 맞고서를 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마땅히 입증할 자료가 없고 주변인들이 증언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 여성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법에 있어서 입증의 중요성이 보여지는 부분이죠. 억울하더라도 부당해 보이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진실을 얘기하는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는 경우에 입증할 증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다행인 거죠. 안타까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3명의 남성이 1명의 남성을 폭행합니다. 맞고 있던 1명의 남성이 3명을 다 상대하기란 버겁다는 걸 느꼈지만 맞고만 있기에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3명 중 1명만을 잡아서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남은 2명이 이러한 상황을 촬영을 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 남성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망을 치고 추후 이 영상만이 증거자료로 활용이 돼서 처벌받은 그 남성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변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 남성이 그 상해 진단서도 끊지 않았고 그냥 재수가 없었다라고 분해하면서 넘기니까 그 피해자만 처벌을 받고 오히려 다중의 위력을 보여서 폭행을 가한 3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된 이러한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세상 억울하겠지만 형사도 검사도 판사도 사람인지라 양측의 주장만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입증 자료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주장이 진실인지 자료가 없다면, 현장이 없었다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진짜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 얼마 전 또 이슈가 됐던 그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리운전 기사분이 손님을 잘 바래다주고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남녀 커플이었던 손님이었는데요. 현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리운전 원칙이 현금 결제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요청했는데 하필 또 마침 그 시간이 해당 은행이 그 계좌이체 운영 중지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난색을 표하니까 손님들이 갑자기 기분이 상해가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리기사가 본인을 무시했다고 그 커플증 여성이 그 대리기사분을 때립니다. 물론 대리기사분은 딱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여성이 주변 파이프 같은 곳에 머리를 들이받으면서 자해를 하고 너도 나 때렸다, 쌍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행히 대리기사분은
이렇게 바디캠을 착용하고 계셨고 영상 자료가 있어가지고 억울한 혐의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만약에 그 바디캠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 역시 굉장히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무혐의를 밝히는 데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여성분은 무고죄까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사실 반의사 불벌죄로 합의만 적절히 이루어져서 처벌 불원을 받게 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까 쌍방폭행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보다 쉽게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죠.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양측이 다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때린 쪽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상대가 때려서 때린 경우라면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를 참작을 해서 그 처벌이 감경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똑같이 때려도 훨씬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해죄가 그러한 경우인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특수폭행 내지 폭행치상 또는 폭행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벌분원을 받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죠. 상해가 인정이 되려면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고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2주의 상해 진단서는 사실 조금만 어디가 아프다라고 해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에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2주 상해 진단서를 내면 가지고 돌아가라라고 반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받아준다라고 해도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폭행 사실이 연루되셨다면 그 당일에 꼭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라고요. 늦어도 다음 날은 받아두셨으면 해요. 만약 그 사건이 벌어진 날과 너무나 경과된 그 상태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그 상해가 그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상해가 맞는지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받아주시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술 드시고 치고 받고는 웬만한 상처는 재수 못 붙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침 한 번 뱉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를 하고 끝내고자 하면은 일단 받아만 두시고 제출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이 원만히 합의를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경우에는 일단 제출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니까 꼭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상해 부위에 대해서 그 사진도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남겨놓으시는 것도 상해 부위만 남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나오게끔 전신, 정면, 전신 측면, 상해 부위 정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여러 장을 남겨놓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상해 부위만 남겨놓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아니다 라고 일단 부인하고 볼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일 또는 근시일 내에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CCTV 영상 보관 기록이 한 달에서 보통 개인 CCTV인 경우에는 설정하기 나름이라 3일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노려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당일날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게 증거자료 확보 요청을 해두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오늘은 조금 중구난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양한 케이스가 많고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폭행 관련 사건들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대방에게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둘째, 단순 폭행 및 과실치상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다. 셋째, 특수폭행, 상해 및 폭행치상 또는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넷째, 상해 진단서는 당일 바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증거 사진을 남겨두자. 제출 여부는 추후 상황을 봐서 해도 되지만 발급은 꼭 받자. 다섯 번째, 주변 CCTV 확보는 서둘러야 한다.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삭제되어서 찾을 수가 없다. 마지막 여섯째입니다. 쌍방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건의 경우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벌 수위도 다르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제가 이 정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후 폭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나 사건과 연루되어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